6개월 내에 아마 이 구조조정에 대한 성공 여부가 나올 수 있다. 그게 네. 나오면은 이 회사는 완전히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고, 네. 만약에 망한다 하더라도 네. 구조조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이 회사를 사겠다는지 네. 이런 데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투자박사 추석 연휴 한 주 쉬고 2주 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 저희가 인텔 소식 전해드린 다음에 그 추석 연휴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긴급 방송 할까 하다가 또 쉴 때는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쉬고 오늘 인텔 후속편 하면서 반도체주 지금 뭐 지각 변동이 지금 예고되고 있는데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위해서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인텔이 막 엄청나게 폭락을 했을 때 이제 인텔 망한다. 대부분의 이제 경제 매체들이 이렇게 전망하면서 파운드리 매각할 거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인수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전망들이 많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지 않다. 택도 없다. 네. 파운드리를 그렇게 인텔이 매각하지 않는다. 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이 살 리는 없다.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해드렸고 또 줍줍 기회다. 이걸로 이제 핵심으로 이제 분석과 이제 전망을 해드렸는데 그 사이에 네. 이박이 또 이렇게 진단한 대로 거의 지금 그렇게 됐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은근히 그 인텔에 대해서 미소를 짓고 계셨겠죠? 아니요, 하도 댓글들이 안 좋은 말들이 많이 달려갖고 뭐 인텔한테 뭐 먹은 거 있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전 뭐 인텔에 대한 뭐 경영진도 알지도 못하고요. 그분들이 뭐 저를 접촉할 이유도 없고 그냥 제가 계속 반도체 산업, 특히 이제 미국이 반도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산업을 계속 보다 보면은 산업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전반적인 구조적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한 거지. 뭐 국내에서 같이 그냥 뭐 무조건 다 삼성전자한테 유리하게 뭐 분석해주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저희가 분석하고 나서 한 1주 정도는 조금 그 유튜브 뭐 하시는 분들이 좀 저희하고 반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그 의견들이 좀 안 맞았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다행이라 생각하기보다는 전공법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주는 우리가 조금 더 신뢰감이 좀 쌓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증권사도 있고 뭐 리서치 센터 여러 군데가 있지만 또 독립 리서치라는 곳이 있듯이 저희가 이제 미디어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거대 미디어들은 약간 국뽕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삼성전자 또 잘 되길 저도 바라고 그래서 이제 약간은 삼성전자의 우호적인 시장 분석들이 사실은 많아요. 지금도 그게 존재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시장 그대로의 내용을 전달하는 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냉정하게 시장을 보고 분석을 하고 또 시장에 진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또 새로운 이제 환구 탈취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건 이제 자세한 건 좀 이따 다시 또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대형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퀄컴이 인텔 그 파운드리를 인수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는데 그거 가지고도 지금 이제 퀄컴이 진짜 인수할 수가 있는 건지 불가능한 건지 그런 견해들이 또 많이 나왔고요. 삼성전자나 파운드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TSMC 이쪽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퀄컴이 실제 인수를 하든 안 하든 인텔은 또 이걸 계속 치고 나갈 테고 다른 선수들은 선수대로 또 이제 경쟁력을 강화할 테니까 이게 지금 삼성전자나 TSMC 입장에서 볼 때도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최근 소식 한 몇 개 종합을 먼저 해드릴게요. 퀄컴이 인수 제안을 했는데 100조 원 소문 얘기가 있었고요. 뭐 미국 내에서도 그건 못한다. 왜냐 만약에 인수를 하려면은 퀄컴하고 인텔이 미국과 중국에서 다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부터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항상 이게 독점 이슈가 생기면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 정부도 한테 승인 받아야 되는데 미국 정부도 노할 거다. 두 번째 인수가 이제 뭐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헤지펀드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인텔한테 50억 달러 투자를 우리가 파운드리 좀 하겠다 제안까지 했어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아일랜드 공장의 지분 49%를 110억 달러에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텔의 파운드리를 항상 호시탐탐 노리는 친구들이에요. 얘네들도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연방정부가 군사용 반도체 제조에 따른 보조금 35억 달러 지급을 확정을 했어요. 네. 사실 요 얘기는 기존의 파운드리 공장 설립에 따라서 85억 달러 보조금 준다고 그랬고요. 110억 달러 저가 대출도 지금 진행 중인데 추가로 또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연방정부가 왜 이렇게 인텔을 이렇게 싸고 도나. 근데 네. 2주 전에 백악관에서 그 AI 앞으로 산업 대책 회의를 하는 와중에서 네. 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네. 추가적으로 그때 나온 얘기 중에 이제 소문이 뭐가 있냐면은 앞으로 미국 정부에 조달되는 IT 제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들어가는 네. 파운드리 제품은 다 인텔 걸 쓰게 하겠다. 네.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세 번째 말씀드린 게 미국 정부도 퀄컴한테 승인 안 해줄 거예요. 네. TSMC 택도 없고요. 삼성전자는 얘기도 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인텔 자체가 제가 계속 게임 체인저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은 인텔은 노터치예요. 건드리지 마라. 건들지 말아요. 얘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제가 좀 이따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좋아요. 구독! 그러니까 이 박은 어쨌든 인텔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른 기업들에게 인수되거나 특히 외국 기업이 그걸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얘기.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그렇죠. 거의 확신을 하고 계시다. 네. 그래서 팻 겔싱어 CEO가 사실 구조조정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제가 2021년부터 CEO 취임하면서 지금 계속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눈에 보이는 성과가 지금 안 나오고 2분기 실적이 이제 영업 적자가 크게 나오니까 시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뭐 망한다 이런 얘기로 가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온 뉴스들 쭉 계속 살펴보면은 결국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6개월 내에 아마 이 구조조정에 대한 성공 여부가 나올 수 있다. 그게 네. 나오면은 이 회사는 완전히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고 네. 만약에 망한다 하더라도 네. 구조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이 회사를 사겠다는지 네. 이런 데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최악의 경우 인텔이 망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때 가서 생각해도 전혀 늦지가 않다. 왜냐하면 자산 자체가 탐내는 데가 너무 많아요. 퀄컴이 벌써 탐을 내잖아요. 이 파운더리를 지금 갖고 가려고 난리예요. 네. 퀄컴 뿐이겠어요? 브로드컴. 네. 제가 봤을 때는 한둘이 아니에요. AMD도 마찬가지고. 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6일 날 이제 구조조정안 발표가 났어요. 16일에. 네. 그래서 2분기 16억 달러 적자에 대한 대응책 얘기를 했는데 네. 가장 큰 게 반도체에서 설계, 팹리스하고 제조, 파운드리를 분리하겠다. 네. 그런데 이게 딴 데로 파는 게 아니라 네. 파운드리를 분리해 갖고 독립된 자회사를 설립하겠다 했어요. 자회사는 그러니까 품에 안고 품에 있겠다는 거죠. 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직원 15% 감축하고 뭐 유럽 진출 중단하고 뭐 기타 등등 뭐 4분기 네. 배당금 없애겠다 이런 건 뭐 의미가 없어요. 네. 이거 하나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 그 사업군을 넘들한테 팔 생각은 전혀 없다. 네, 맞습니다. 자회사로 내 품에 두고서 계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아니 황금알 낳는 거위를 사왔는데 네. 보유를 했어요. 네. 그걸 왜 팔아요? 이제 알만 나면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렇죠. 퀄컴이 인수인사를 밝히니까 오히려 더 몸값이 올라가는 거 더 몸값이 올라갔죠. 왜냐하면 퀄컴뿐만 아니라 지금 퀄컴과 똑같은 입장에 있는 이제 팹리스만 갖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도 지금 팹리스거든요. 네. TSMC한테 다 주문 주잖아요. 네. 퀄컴도 TSMC한테 주문 주고 네. 그다음에 브로드컴도 지금 TSMC한테 주문 주는데 네. 그러면 이걸 갖고 가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귀에 솔깃하게 들리는 거는 퀄컴이 적극적인 뭐 의사를 표명을 지금 한 상태에서 뭐 로비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이 들어갈 거 아니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려면 그럼 미국 정부 정도는 뭐 용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은 이제 좀 있는데 중국의 심사가면 중국은 택도 없을 것 같아서 결국은 안 될 걸로 보는데 우리 이박은 미국 정부도 이건 승인할 일이 없다. 네, 그렇죠. 보조금을 지금 이미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군사용 반도체를 네. 앞으로 인텔을 통해서 조달하겠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이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표를 한번 잘 보시면은 위에 뭐 낸드 플래시, D램, 파운드리 이것은 제조 공장들이에요. 네. 여기를 잘 보시면은 낸드 플래시한테 D램 같은 경우라든지 여기는 물론 한국하고 대만계 회사들이 뭐 다 갖고 뭐 시장 점유율 높이고 있지만은 미국 회사들이 다 있어요.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낸드 플래시라든지 D램은 어느 정도 다 몫을 한 20-30%를 갖고 가고 있어요. 미국이. 네. 그런데 파운드리 보면은 TSMC가 60%예요. 전 세계.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미국 같은 경우 글로벌 파운드리가 한 5.8% 정도 시장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파운드리가 지금 완전 쥐약이에요. 네. 팹리스라든지 CPU, GPU 뭐 제조 장비들은 미국이 다 점령을 하고 있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미국 아쉬운 건 없어요. 네. 지금 아쉬운 거 하나라면 파운드리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파운드리가
TSMC가 다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쫓아가는 입장이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 파운드리를 갖고 오지 않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칩스 액트를 만들고 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미래 산업 있잖아요. 미래 네. 반도체 산업은 지금 레거시 반도체들은 일단은 제껴졌어요. 네.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네. SK 하이닉스. 네. 그래서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미래 반도체 산업은 AI 제품과 네. 파운드리를 기본으로 가는 구조적 개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서 파운드리가 없어요, 미국이.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키워야 되고 뭐 파는 거는 택도 없는 일이다. 그렇죠. TSMC가 지금 미국에다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어요. 칩셋 네. 때문에 이제 보조금 받으면서. 네. 그런데 군사용 반도체를 받는다든가 정부 납품을 다 받을 때 그럼 TSMC 걸 받겠습니까? 네. 그건 미국 기업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구도로 요약 정리를 하자면 네. 왜 인텔이 향후 구조조정에 성공한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이박의 견해는 미국 정부가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인텔이 이거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있죠. 그렇게 해서 그게 선이 연결만 되면은 바로 인텔이 이제 내년에 반도체 시장에 게임 체인저로 등장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파운드리 사업을 매각할 리도 없고 그렇죠. 인텔은 계속 성장의 박차를 가할 테고 미국 정부는 인텔 계속 도와줄 거다. 네. 이거 하나만 보자고요. 팻 겔싱어 CEO가 2021년도부터 이제 구조정 시작했잖아요. 방향이 두 가지예요. 이분은 제대로 반도체 산업을 읽었어요. 네. 뭐냐? CPU를 갖고 AI 가속기라든지 AI 칩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AI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네. 한편으로서. 네. 두 번째는 D램 공장이 아니라 파운드리를 키우겠다고 그랬어요. 네. 왜? 이미 인텔은 자체 내 D램 파운드리가 그 자체 조달을 위해서 다 갖고 있어요, 이미. 네. 그런데 그 중에서 D램도 아니고 네. 파운드리를 신규로 하겠다. 뭐냐면은 자체 생산뿐만 아니라 자체 그 CPU를 하기 위한 생산뿐만 아니라 외부 위탁까지 다 자기네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네. 이미 기술이 있어요. 네.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TSMC 다음에 2등으로 2030년까지 끌어올리겠다. 삼성전자 제껴버리고.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있어요. 볼까요? 24일 어제예요. 어제. AI 가속기 가우디 3가 출시가 됐어요. 네. 이미 얘기는 됐어요. 네. 어제 출시가 나왔어요. 네. 이 가우디는 이게 가속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블랙에가 똑같은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건 CPU를 갖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H100보다는 전력 효율이 2배 이상 높고 네. AI 모델을 1.5배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가우디 3를 출시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어제 또 동시에 AI CPU 칩인 제온 6를 출시했어요. 네. CPU 성능이 기존 5세대 제품보다 6잖아요. 6세대잖아요. 네. 2배 이상 상승했어요. 네. AI 제품들을 지금 계속 시장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네. 엔비디아 제품과 경쟁을 하되 여기는 틀려요. CPU로 간다는 것은 개인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컴퓨터가 온 디바이스 쪽으로 가겠다는 거고 엔비디아의 GPU는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 센터용이에요. 네. 용도가 틀립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양보를 가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신규 설립한 오레곤 파운드리 공장 있잖아요. 자체 물량과 충분히 조달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브로드컴과 1.5나노 제품 개발에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인텔 망한다. 근데 지금 1.5나노 제품은 시중에 없어요. 네. 뭐냐면은 지금 TSMC가 미국에 짓는 공장, 파운드리 공장은 3나노짜리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텔이 3나노 정도는 지금 조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1.5나노는 앞으로 삼성도 한 5년 후에 상용화하겠다는 지금 기술이거든요. 네. 얘들은 지금 2025년까지 1.5나노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갖고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걸 하려다가 실패한 그렇죠. 거니까. 대신에 아마존 웹 서비스가 2025년부터 1.5나노 제품 공급을 예정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25년 정도 얘들은 TSMC하고 삼성전자의 파운더리를 기술적으로 뛰어넘겠다는 얘기예요. 좋아요. 구독! 자, 일단 그러면 인텔 이제 한 종목만 일단 정리를 다시 한번 한다면 뭐 이제 향후 전망 이제 말씀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간다고 이제 전략까지 다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투자 차원에서 인텔이 이제 뭐 적자 보고하고 뭐 망한다는 소식 막 이렇게 많이 매체들이 하면서 대폭락을 했다가 저희가 방송하고 뭐 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한 20% 이상 올랐어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거의 뭐 호재들이 조금씩 계속 나오면서 나오죠.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들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실 겁나죠. 왜냐면은 몰라요, 솔직히. 구조적인
진짜 네. 뭐 어떻게 가능성은 제가 봐도 적지만은 네. 분명히 망가질 수도 있어요. 네, 항상 그 가능성은 그렇죠. 갖고 네. 있어야지 네. 뭐 제로라고 그렇죠. 볼 수는 없으니까. 네. 하지만 이 인텔이 갖고 있는 공장이라든 이런 자산들 있잖아요. 네. 이것을 매각했을 경우에 나오는 게 이제 PBR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산 대비 주가 수익 비율. 네. PBR인데 PBR이 얘네들이 아직도 일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망해갖고 있는 자산 팔아도 네. 지금 주가보다는 더 높다는 거예요. 네. 갖고 있는 자산이. 그렇죠. 네.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격대로 본다면 저는 이건 그냥 줍줍이다. 네. 아까 뭐 지난 편에서 좋은 단어 썼더라고요. 줍줍. 네. 네. 뭐 좋은 영어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줍줍. 네. 그 정도 수준이라 저는 일단 봐요. 보고 기본적으로 한 번 이 주가가 레벨업 되는 데는 6개월이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이 성공할지 말지가 나오는 게 6개월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한 그 정도 한번 배팅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네. 이건 뭐 6개월 정도 한번 이 회사가 네. 구조조정에 성공해갖고 진짜 게임 체인저로서 등극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엿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지금 봐요.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포인트 전해드리면은 투자하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그쵸. 하시는 아, 거고, 그럼요. 네. 뭐 누가 이렇게 책임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니까 네. 그거는 각자 판단에 맡겨서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렇게 하시고 이제 전반적으로 궁금하고 뭐 이런 건 또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저희가 보고 이런 거는 저희가 또 추가로 네. 전해드렸다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 테고요. 자, 인텔은 일단 요 정도로 하고 인텔을 포함해서 네. 자, 미국 정부가 지금 이제 파운드리 쪽에 관심을 갖고 밀어주고 뭐 이런 쪽으로 더 산업을 키우겠다. 그렇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뒤집어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파운더리에서 그렇게 네. 우위를 점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이미 이제 삼성전자는 D램이라든지 네. HBM 쪽이 더 이제 비중이 높고 네. 휴대폰 만드는 회사잖아요. 거기 스마트폰 회사지.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파운더리를 키우는 것은 자체적인 네. 안보라든지 제가 칩스 액트가 2023년에 2022년에 통과됐을 때 미국은 그 얘기했어요. 반도체는 앞으로 미국의 인프라 산업이자 네. 안보 산업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삼성전자가 굳이 뭐 파운더리를 미국에 안 해줘도 이미 주는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다 TSMC가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TSMC가 조금 충격을 받지 삼성전자는 그렇게 충격을 받을 건 없다. 전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삼성전자가 미국에다가 칩스 액트에 따라서 막 공장을 진다고 그랬잖아요. TSMC는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삼성전자는 D램 공장을 짓어요. 다 얘기한 게 아니 미국이 필요한 것은 D램이 아니라 파운드리인데 왜 삼성전자는 D램을 짓느냐. 물론 지금 D램 진 것도 후회할 수 있어요. 왜냐면 뭐 D램은 사실 미국 내에서도 마이크론이라든지 웨스턴 디지털이 다 지금 커버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크게 팔지는 못할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만들어갖고 중국에 수출하든 일본에 뭐 유럽에 수출하든 이렇게 이제 갈 거고 두 번째는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본다면은 어차피 삼성전자는 미국 내 파운드리를 이렇게 많이 공급은 그렇게 엄청나게 하진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본다면은 파운드리는 이제 삼성전자는 미국에 대한 공급보다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유럽 쪽으로 이제 루트를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파는 것도 네네. 그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팔 수 있을 것인가 미국에서 제조해가지고 네네.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전망을 어둡게 하는 또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고 네. 삼성전자가 요즘 뭐 지금 주가가 말이 아니잖아요. 말이 아니죠. 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뭔가 이렇게 돌파구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텔 파운드리도 미래 희망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이제 희망이 이제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디서 돌파구를 삼성전자가 찾아가야 되는지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이 작년에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네. 삼성전자 특집 다니면서 사실 저는 그때는 안 좋게 얘기했잖아요. 아주 안 좋게 했는데 지금도 사실 저희가 그때 전망했던 게 그때 맞아떨어져요. 그렇잖아요. SK 하이닉스 그 반도체만도 못한 상황으로 가가지고 SK는 더 좋아질 거고 네. 삼성전자는 더 안 좋아질 거다. 저희가 얘기했었는데 그대로 지금 왔죠. 또 왔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산업을 전에는 삼성전자가 D램 산업이 사실 핵심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장 이제 이 주가가 가장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자고요. 지금 보면은 국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AI 제품과 그 다음에 파운드리로 간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AI 제품을 따로 제대로 못 만들어요.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을 네. 거의 네. 못할 정도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계속 한다 하고 아직. 쉽게 얘기해서 네. 기술적으로 지금 신뢰를 못 갖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디램 쪽에서. 그럼 SK 하이닉스보다도 지금 사실 기술적으로 지금 신뢰가 떨어졌어요. 디램 쪽에서. 네. 두 번째, 파운드리가 사실은 약 한 3년 전만, 2년 전만 해도 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한 20%가 넘었었거든요. 삼성전자가. 네. 물론 이제 TSMC는 거의 60% 이상 갖고 왔었고요. 근데 지금 10%로 줄어들었어요. 네. 그렇다면 뭐냐면은 파운드리 쪽에 삼성전자한테 지금 사람들이 안 맡긴다는 거예요. 고객들이. 네.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어떤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네. 쉽게 해서 이제 목이 뻣뻣하죠, 이제.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어깨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지금 뭐 미세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네이버하고 뭐 AI 기술 그 협력한다고 하는 것도 저 무산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저는 첫 번째 이겁니다. 기술을 다시 재정비해야 된다. 첫 번째가 가장 큰 게 그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게 되고, 근데 두 번째는 그냥은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현재 삼성전자 시스템에서는 그냥 안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회사예요, 휴대폰 회사예요, 가전제품 회사예요. 종합 가전 제품 회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종합-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애플하고 인텔하고 LG 전자하고 이것들이 다 섞어놓은 회사예요. 저는 다 분사해야 돼요. 분사를 해야 거기에 맞는 자기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을 더 높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조직을 만들어놔야 결국 기술적으로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뭐 단시간 내에 딱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시간도 아니고 네. 지금 이제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모르겠어요. 뭐 무슨 욕을 제가 먹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경영권을 갖고 계시고 이제 뭐 지분을 갖고 계신 그런 쪽에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사실은 이거. 오너가 결단을 해야 네, 오늘 결단 내려야 돼요. 이거. 그래서 그 뭐 이제 50년 대계 뭐 해가지고 뭐 삼성의 이제 산업 비전을 뭐 이렇게 발표를 할 것처럼 준비를 하겠다 뭐 이런 건데 언제 어떻게 발표를 할지 이제 봐야 되겠지만 하여간에 지금 뭐 지금 밖에서도 지금 지적하는 게 그런 뭐 결단을 내려서 무슨 뭐 50년 대계를 내도 그럼 이것을 할 수 있겠냐. 네. 그게 지금 가장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내는 것은 간단해요. 뭐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추진을 할 수 있는 이것을 갖고 있냐가 문제인 거죠, 지금. 이게 공교롭게도 제가 보니까 명칭이 네이버하고 이제 협력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AI 관련 이제 기술 개발해가지고 뭐 하겠다고 한 게 마하 프로젝트더라고. 마하. 마가 이게 마하 경영으로 해가지고 이건희 회장 때부터 이제 이재용 회장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빠르게 신기술을 잘 해가지고 세상에 선도주의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 마하 경영이. 그 의미 실패했네요, 이미. 그게 안 됐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마하 경영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용어인데 그거를 네이버하고 같이 협력하는 거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물론 이제 삼성이 독자적으로 이제 하겠다고 끌고 가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으니까 안 돼요. 어쨌든 이거는 굉장한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책임감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삼성전자 향후 미래에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마하 경영. 저는 만약에 이 상태로 가면 삼성전자가 결국은 2019년도에 인텔이 직면한 그런 상황과 똑같이 갈 것 같아요. 그것을 결국 인텔은 2년 동안 겪고 나서 2021년부터 새롭게 뭔가 바꾸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막 실시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질 것 같아요. 그 상황에 가지 않겠느냐. 너무 이제 뭐 국내로 따지면 너무 장기 독주 체제에 안주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혁신과 발전이 좀 그런 나오지 않을까? 감각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계속 위에 이제 그 경영진들이 지금 감각이 없어요. 왜냐면은 내부적으로 뭐 사장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각자 부문에서 나온 것들 갖고 맨 위에서 컨트롤할 때도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제 이박은 그 삼성전자의 진단을 내린다면 사업별로 좀 분사를 해가지고 그렇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 체제로 하고 그렇게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AI 제품 플러스 파운드리 이쪽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조정에 같이 편승을 해야 돼요. 그 인텔의 팻 겔싱어 CEO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은 2021년부터
그 트렌드를 지금 갖고 지금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네. 강점을 갖고. 네. 물론 그 사이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뼈를 깎는 고통을 하고 있어요. 네. 욕도 먹고 있고, 네. 안 되는 것도 있고, 실패도 있고. 네. 근데 그렇게 지금 한 3년 정도 오고 나니까 네. 이제 뭐 새로운 제품도 나오고, 파운드리도 대충 만들어 갖고 일단은 영업 돌리기 시작하고 이게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한 3년 정도를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인데 지금 삼성전자 지금 위기의식을 느껴갖고 해야 된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뼈를 깎는 게 아니라 뼈를 네. 부셔야 될 정도의 그러한 고통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삼성전자 주식 갖고 계신 주주분들도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지금 뼈가 부서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지금. 네.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이제 삼성전자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시장 자체 지수도 올라가는데 굉장히 한계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 거의 최근 한 2주 동안이죠? 2주 동안 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뭐 매도 많이 했어요. 네, 주가 많이 엄청 빠졌잖아요. 매도했죠. 예. 근데 보시면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물량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별로 없어요. 네. 많지가 않아요. 삼성전자 비교.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매도 물량이 많아요. 네.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건지.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HBM이라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얘들은 파운드리는 뭐 별로 거의 비중이 거의 없어요. 네. 하지만은 D램 쪽에서 AI 제품을 하나라도 지푸라기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까지 이제 산업, 그다음에 삼성전자 회사 측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좀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조언을 했다고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일단 들고 있는 게 맞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요. 던집니까? 하이닉스는 계속 갖고 계신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는 일단은 좀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 상이라도. 예. 그렇게 예, 조언을 저는 왜냐면 지금 외국인들 매도세라든지 네. 이제 뭐 그 모건 스탠리 보고서였단 말이에요. 2주 전에 네.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겨울이 온다고. 예. 목표 주가를 반토막 낸 게 네. 거기 내용 보시면 아니 그래도 그 주가 자체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돼 있잖아요. 아니 높은 거 돼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12만 원이 있어요. 목표 주가가. 네. 그런데 삼성전자도 많이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네. 딴 거 없어요. 근데 엔비디아는 거기서 되게 좋게 봤단 말이에요. 그 리포트가. 네. 이유가 뭐냐면 레거시 반도체 회사들은 일단은 네. 제끼는 걸로. 거예요. 네. 거기에 포함된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가 삼성전자. 네. 근데 일반적인 다른 매체들을 보면은 그거가 좀 너무 과하지 않았나 이런 견해들이 많은데 이박은 역시 그것조차도 그게 오히려 더 맞는 거 아니냐? 왜냐면 당장에 네. 우리가 인텔 지난 2주에 분석할 때도 당장에 재무제표 놓고 보면은 네. 망하는 회사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스토리를 지금 짜갖고 가고 있고 어떤 게 외부 변수가 있고 어떤 게 리스크고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면은 앞으로가 이제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네. 삼성전자도 지금 재무제표만 놓고 보면은 너무 좋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뭐 280조가 네. 이익 유형이 쌓여 있어요, 돈이. 네. 그러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네. 앞으로라는 거죠. 네. 겨울이 오는 거예요. 네. 지금 아무리 따뜻해도.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삼성전자가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지금 갖고 있을 경우에 네. 그러면 바로 반등을 해갖고 네. 주가가 회복을 잡아줄 수 있겠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네.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봅니다. 자, 이건 역시 투자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박은 삼성전자를 뭐 지금 뭐 줍줍기에다 이렇게 견해를 많이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일단 이박은 줍줍은 뭐 고사하고 갖고 계신 분도 매도가 맞지 비중을 더 않- 줄이세요. 비중을 더 줄이고. 매도라기보다는 비중을 좀 줄이. 뭐 매도하는 거죠. 비중을 더 줄이시고. 그게 그런- 조금 순화된 표현이네. 네, 네. 매도보다는 네, 비중을 비중을 조금 줄이잖아요. 줄이는 조금 게 줄이시던가 많이 줄이시던가 그럼 뭐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에서요. 네. 일단은 저는 외국 애들이 보는 관점은 중장기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일단 삼성전자를 굳이 뭐 끌고 가야 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물타기를 해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추가 배수를 해갖고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것에 기대감을 갖는 것도 좀 쉽지도 않는 상황이다. 네.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경우에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좀 다르다. 네, 이렇게 지금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뭐 하여튼 속이 타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뭐 더 속이 타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박은 냉정하게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 그래서 적절하게 포트폴리오 이제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한국 주식 시장에서 강압적으로 삼성전자 비중이 지금 줄고 있어요. 줄고 있죠. 네. 네, 뭐 시가총액 떨어지니까 줄어드는데 반면에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제
지금 요 얘기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한국의 산업이 반도체가 핵심 산업이다. 왜냐면 수출의 20%가 사실 뭐 네. 반도체 단일 품목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고 여기에 투자를 해서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간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조금 멀리 보시고 좀 삼성전자를 좀 정리해 갖고 전 차라리 SK 하이닉스 갈아타시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 사람 내에서 간다면. 네. 오늘은 계속 그 개인 판단. 뭐 이래라 저래라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오늘은 뭐 마음 먹고 그냥 냉정하게 진단해서 이제 말씀하신 컨셉으로 오늘 또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늘 저희가 보는 게 앞으로 이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재편이 될 것인가 그런 완전 재편기고 네. 격동에 지금 막 엄청난 태풍과 먹구름이 이 몰려오는 지금 분위기.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과 시장으로만 보면. 맞습니다. 근데 결국 그게 국내 시장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비중이 높잖아요. 네. 그 업종의 비중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성 아니면은 이제 변화가 상당히 클 것 같다. 그러니까 잘 진단하고 보면서 가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시장 내에서 변화되는 내용도 있으면 그때그때 긴급하게 분석해드리고 저희들 견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은 다음에 또 좋은 소식을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